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해설사가 읽어주는 전쟁 이야기 제8편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9편 메가더 장군의 명연설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원수는 1880년 1월 삼성 장군 루테넌트 제너럴인 아더 메가더 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에 잘 부응해서 1903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진급도 빨라서 38세인 1918년에 장군으로 진급했으며 12년 후인 1930년에는 대장 계급으로 최연소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고 1937년에 소장 계급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가 1941년 중장으로 진급하여 현역으로 복귀하였으며 태평양 전쟁 시 1944년 3월 일본군의 공격으로 필리핀의 바탄 반도에서 호주로 철수하였고 그 후 7개월에 걸친 필리핀 탈환 작전을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1944년 12월에 전시에만 진급할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인 오성 장군 5스타 제너럴 원수 제너럴 오브 더 아미로 진급을 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후 미 항모 미조리함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았으며 그 후 6년 동안 일본의 군정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당시 미 합참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함으로써 전세 역전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고 6.25 전쟁의 확전을 우려한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1951년 4월에 해임되었으며 당시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 시 나는 52년의 군대 생활을 마치려 한다. I am closing my 52 years of my military service와 미국 군가의 한 귀절인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군에서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인 1962년 5월 웨스트 포인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수여하는 실바노스 대여상을 받으러 모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상을 받고 나서 교장으로부터 생도들에게 훈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생도식당에 운집한 2,000여 명의 사관 생도들에게 34분간 연설을 해주었어요. 그 후 1964년 사망할 때까지 다른 곳에서 연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연설을 고별 연설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이 실바노스 상은 육군사관학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실바노스 대여 대령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며 국가를 위한 봉사 업적이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교훈인 임무, 듀티, 명예, 언어, 조국, 컨트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했다고 평가되는 미 육사 졸업생 또는 일반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이고 미 육사 동문회는 1958년부터 매년 한 명을 선발하여 상을 수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는 아이젠하워 원수 제너럴 오브 더 아미 아이젠하워가 받았고 1998년에는 콜린 파월 대장이 받았으며 2000년에는 국무장관을 역임한 헤일리 키신저가 받았습니다. 또 2008년에 미 여군 중 최초로 사성장군으로 진급한 엘리자베스 더누디 장군이 2019년에 이 상을 받는 등 매년 한 명이 실바나스상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1962년 5월 12일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실바노스 상을 수여받고 생도들에게 훈시를 해준 연설이 사관 생도들을 감동시켰으며 이 연설 후 사관 생도 전원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연설이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과 함께 미국 근대 훌륭한 연설로 인식이 되며 많은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설문 중에 몇 문장을 골라 소개를 하면서 어째서 내용이 훌륭했다고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학교 선배이자 육군 원수로 퇴역한 맥아더 장군의 행적에 대해 사관 생도들은 모두 귀가 가렵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직접 얼굴과 모습은 처음 보게 되는, 그래서 약간은 긴장한 상태로 앉아있는 사관 생도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시작할 때 참으로 멋진 문장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설 문장을 소개하면 우선 연설의 기회를 준 웨스트모랜드 교장 등 내빈에 대한 인사를 하고 나서 첫 마디가 오늘 아침 내가 호텔을 막 나오려는데 문지기가 나에게 장군님 어디를 가셔야 합니까? 라고 묻기에 나는 육군사관학교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문지기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전에 한번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라고 물었다고 했다. As I was leaving the hotel this morning, a doorman asked me, "Where are you bound for, General?" And when I replied, "West Point," he remarked, "Beautiful place. Have you ever been there before?" 그 육사를 졸업했으며 또 교장까지 역임해서 누구보다도 웨스트 포인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맥아더 장군이 호텔 문지기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실토를 하자 긴장하고 듣고 있던 생도들 모두 웃음이 터져 나왔으며 잠시 웃고 난 생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문장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쟁광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군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평화를 원합니다. 사실 전쟁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는 이들이 바로 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This does not mean that you are warmongers. On the contrary, the soldier above all are the people praised for peace. For the most suffer and bear the deepest wounds and scars of war. 그리고 이어서 하지만 우리 귓전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예언의 말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했던 철학자 플라톤의 말입니다.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보았노라 라고. But always in our ears ring the ominous words of Plato. That wisest of all philosophers, only the dead have seen the end of war. 이 문장들은 군인이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경우 용맹스럽게 적군을 물리치고 전승을 거두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전투에 임하지만 치열한 전투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사람은 군인이다라는 표현과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으며 쉬운 말이지만 감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렇지만 군복무를 하면서 목숨의 위험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나 민간인 중에서도 위험한 업종에 종사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덤덤하게 느껴질지 몰라 다분히 나의 주관적인 견해가 작용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 문구를 읽을 때 군복무 중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전우들이 머리에 떠올라요. 특히 위관장교 시절 경비행기를 탈 때 어느 날 같은 숙소에서 동고동락하던 동기생이 비행기 사고로 순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내가 타고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순직한 동기생 장례식 때 통곡하며 입장하는 가족들이 나의 부모로 보이고 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비통함에 사로잡혀 마음속으로 엉엉 울었고 사실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다가
조총을 땅땅 하고 발사하는 소리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동기생 순직자를 비롯해서 젊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영혼을 위로해드리고 옵니다. 다음은 이 연설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문장을 소개합니다. 의무, 명예, 조국. 바로 이 숭고한 세 단어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자질, 여러분의 미래를 경건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 마디는 용기가 꺾일 듯 할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신념을 되찾게 해주고, 희망이 사라져버렸을 때는 희망의 불꽃을 되살려주는 재기의 거점인 것입니다. Duty, honor, country. Those three hallowed words reverently dictate what you want to be, what you can be, what you will be. They are your rallying point to build courage when courage seems to fail, to regain faith when there seems to be little cause for faith, to create hope when hope becomes forlorn. 이 문장들은 맥아더 장군이 처음으로 의무, 명예, 조국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대목이에요. 맥아더 장군은 연설 중에 의무, 명예, 조국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제시하고 이어서 제시한 이유와 그 세 개의 단어의 숭고한 가치를 실전 전투에 참전했던 경험을 예를 들어가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개의 단어는 미 육사 문장에 새겨진 글귀로 1898년에 정식 교훈으로 채택된 글귀이며, 또한 군인이면 누구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고 실천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해서 4년간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세 개의 단어였습니다. 엘리트이면서 또 천재라고 알려진 맥아더 장군도 당시 1개월 전에 실바나스상 수상 통보를 받고 자기의 연설을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보름간 원고를 작성하고 또 보름간은 부인 앞에서 열심히 발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준비할 때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연설 사례가 나로 하여금 사전에 충실하게 해설 준비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해설사가 읽어주는 전쟁 이야기 제9편 맥아더 장군의 명연설 이야기를 끝마치고 다음에는 제10편 청천강 전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